집에 있는 시간이 두렵기만 하다는 40대 후반의 여성. 누군가의 폭언에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곧바로 일어나 황급히 집 밖으로 몸을 피합니다. 저 혼자 그냥 겪는 거죠. 나도 혼자 못 들어간다. 근데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제 맞을까봐.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다는 그 남자. 대체 누구일까? 제작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맨날 맞았는데 이제는 못 맞겠어요. 잠바랑 그냥 들고 그냥 나왔죠. 겁에 질린 듯 다급한 목소리. 그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4년 내가 그 맨날 맞았어요. 밤새도 그렇게 당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어느 날 때만 변하겠지 했는데 손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최정화 씨. 막 끌고 방을 막 사장석에 방을 이래버려 막 거실 막 사면서 이걸 끌고 이런데 누웠을 때 막 이런데 밟아갖고요. 막 숨이 멎는 줄 알고 이래 다 부어갖고 막 난리칠 때는 칼도 막 꺼내고 그러니까 제가 무섭지요 막. 하루하루가 지옥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자 모습을 드러낸 남자. 그런데 옷도 입지 않은 채 이상한 행동을 되풀이하는데요. 최정화 씨는 잔뜩 얼어붙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휴지를 던지며 사라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남성. 최정화 씨는 황급히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일까요? 엄마가 싫으냐 엄마 죽기를 원하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괴롭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자제가 안 된대요 전자기 분노가. 걔가 눈을 붙들어 뭐또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근데 이제 제가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물이 막 떨리고 걔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매일같이 폭력을 휘두르는 27살 아들 때문에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은 모두 숨겼다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갔어요. 제가 막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힘들다고 내가 막 울면서 전화해요. 와서 좀 있어라. 안 오니까 의지가 안 되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겪는 거죠. 남편과 또 딸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매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들의 폭력성이 오로지 최정화 씨에게만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의논을 몸이 해봅니다. 아픈 거보다 더 힘든 거야. 힘든 거 알면 자기가 고쳐. 자기가 안다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네가 할 게 없어? 없어. 나는 뭐 어떻게 못해. 스스로 깨닫고 잡아야지. 열만 받지? 짜증만 나고?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지 나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아내 홀로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데리고 살아? 물론 저도 책임이 무척 크지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지금 문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야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딸의 생각은 어떨까? 말도 했어요. 누나 보기 상태가 아니냐.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것만 원망하고 이제 있었는데. 가족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어머니에게만 폭력을 휘두르는 아들과 이제는 외면하고 싶은 가족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건 배려심 많던 착한 아들이 변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들은 언제부터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작진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김정훈 씨가 어렵게 말문을 엽니다. 그냥 엄마가 편하니까. 어머니에게 난폭하게 구는 이유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거기를 가면 그 중에 또 괴롭히고 계속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막 옷을 막 잡아당기고 막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어릴 적 상처를 감당하지 못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이런 행동은 결국 강박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안 해야겠다 하는 행동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제 편해지거나 이제 정리를 다 하면은 그때 입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돼요. 변하는 자신의 모습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혼란을 줬다는데 하지만 괴로운데 집에 그냥 할 거 하고 제가 죽겠는데도 그들도 모르는 것도 하는 거 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가족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향했던 겁니다. 내가 뭐
등하시 하는 건 절대 없어요. 가정은 사랑하죠 다.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그래요. 엄마가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엄마만 의지하고 생활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실제로 최정화 씨는 하루 24시간 아들 옆에 꼭 붙어 기분을 맞춰주며 대부분의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다 맞춰주고 아버지와 누나는 이제는 알아서 변해야 한다며 외면하는 상황. 서로 방식이 달랐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이 시급해 보였는데 상담소로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최정화 씨입니다. 혼자 발버둥 치고 몸도 마음도 고쳐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묻어둔 속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좀 해주셨어요? 난 그런 게 보기가 싫다는 거지. 좀 이렇게 고쳐져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그 엄마도 그러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냥 애물다 이거지. 부부 사이의 문제가 혹 아들에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었을까? 옳다, 내가 옳다라는 갈등보다는 서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내 감정 표출, 갈등 해결에 할 수 있는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정서적인 소통 부분에 있어서 의도치 않았지만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치료적 효과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지원군이 아버지일 걸로 보여져요. 아들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우리 중요하다는데요. 가족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번만 표현을 해줬는데 이분이 누굴 것 같으세요? 정말 어머니일까요? 상담 내내 아들이 떠올린 얼굴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속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아들로 여겨주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처 몰랐던 아들의 진심을 이제야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이 마음 깊이 바라는 것 과연 가족이 나를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바라봐주길 바라는 아들. 부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는 막 내가 이게 좀 몰래 했다는 거. 애를 살린다 싶고 그냥 저기 해주라는 거. 그걸 내가 이제 오늘 깨달은 거죠. 저한테는 이게 무지 산이었거든요. 높은 산이었거든요. 아빠에 대해서. 네, 저 혼자 막 끙끙거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저한테는 많이 힘이 돼요. 어머니는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가까이에서 아들과 마음의 온도를 맞춰보려 합니다.